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유정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29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 있죠. 우리가 보통 오전에 금일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를 분석을 해드리는데, 금일은요, 이 주말에 있을 증권 강연의 준비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요, 증권 강연의 안내부터 시작을 하고,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이죠. 일요일이요.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에서 시작해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에 내려오시면은 한 150m 거리에 있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단,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주 교재 외에 IT 특집 교재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접수하실 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유튜브 방송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이 상당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3, 40분 일찍 오시면은 보유한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에 나왔듯이요. 오늘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예요. OLED 관련주가 오늘로서 3일째죠. 확대되는 OLED 슈퍼사이클 기대감 해서 수혜 업종을 찾아라 3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 카메라 쪽이죠. 스마트폰 카메라인데 우리가 액트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아마 11월 첫째 줄 겁니다. 이 화웨이가 중국에서 5G 상용화되면서 5G 스마트폰에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화웨이에 납품하는 액트로가 조금 수혜를 받지 않나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유진 투자증권에서 멀티 카메라 확대 수혜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어제도 보고서 하나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좀 새로운 부분이에요. 이 PCB 인쇄로 기판이죠. 사업 정리 주가 긍정적 SK에서 나왔고 또 메리츠도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인쇄로 기판 사업 중단에도 주가 상승은 제한적 조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정리한 것은 적자 사업 부분 때문에 맞지만은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관련주 코인테크하고 후성이 있는데 요 방송은 2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미중 홍콩 인권법 충돌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해서 시장 전반적인 장세 전망이죠. 그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어제죠. 그러니까 홍콩 인권법안, 홍콩 보호법안을 서명했다라는 얘기죠. 상원과 하원,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 통과됐죠. 그래서 그 시효가 바로 시작될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반발이죠. 특히 이제 반발이 지금 미중 간에 무역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스몰딜이 지난 10월 달에 합의를 봤어요. 근데 아직 사인을 못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악영향을 미쳐서 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건 우려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그러한 뭐 액션은 나온 게 없고 그냥 뭐 반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뭐 어떤 식은 안 나왔는데 사실 미중 무역 협상도요. 좀 중국에서 합의를 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미중 무역 협상에 큰 영향은 좀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려드리고 뭐 이것이 이유가 돼서 그런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 매도가 17일 연속 나오고 있죠. 3조 5천억대. 우리는 처음에요. MSCI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자, 그 부분에서 나올 걸로 봤는데 그래서 뭐 한 2조 원 봤는데요. 오늘까지 나온 것이 한 3조 7천억대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억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밤에 열린 미국 증시 한번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좀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17일 연속 매도기 때문에 지금 절정은 지나갔다라고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확대되는 OLED 슈퍼사이클 기대감 해서 수혜 업종을 찾아라. 오늘로서 3일째죠?
덕산 네오룩스 뭐에서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이 애플도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5G 스마트폰 할 때 이 OLED를 장착을 한다 그러죠. 어차피 그쪽이 대세라고 하면서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OLED 슈퍼사이클. 근데 좋은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죠. 물론, 시장 하락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일단 조금 진정되는, 시장이 안정돼서 좀 옥석이 가려지는, 사실 좀 종합지수가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뭐 모든 종목, 특히 먼저 빠진 종목보다는 지금은 이제 덜 빠진 종목들이 아마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마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종목 하락할 때 옥석 가리기는 조금 편하지 않나. 이제 그 부분은 뭐 주가는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을 거예요. 자, 그 중에 그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가 적거나 아니면 뒤늦게 빠진 종목들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가장 많이 빠진 종목. 그죠? 반등을 준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그것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요. 낙폭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종목 위주를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시장이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좀 내용 나오죠? 내년 애플도 5G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5G 스마트폰 수요는 올해 500만 대에서 22년에는 그러니까 2년 뒤죠? 4억 6천만 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등 OLED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덕산 네오룩스도 172억 규모의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 시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부분이 사업이 잘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가 있나 보면요. 장비업체 SFA.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OLED 보면 우리는 장비업체 그리고 소재업체 있는데 장비업체에서는 SFA 그리고 소재업체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한솔케미칼 어제도 나왔죠? 같이 한번 보고 부품업체로서는 LG 이노텍, BH. 우리가 BH는 갤럭시 폴드폰 수혜주로 계속적으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관련주 해서 장비 업체에는 SFA, AP 시스템, 원익 IPS, SDI, J스택, 힘스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재 업체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LTC, 한솔 케미칼. 근데 한솔 케미칼이 10만원 오늘 돌파됐죠?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와 SF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화면에 보이듯이 덕산 네오룩스 SFA 회사,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런 내용인데, 덕산 네오룩스 아몰레드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 주요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내용이고, SFA는 삼성 테크닉 자동화 사업부가 분할된 회사로서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 사업과 물류 시스템 사업,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이죠. 덕산 네오룩스 이번 주에 한 2번 나왔나요? 그렇죠? 28일날 KF투자증권에서 나왔고, 27일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죠. OLED 소재 고객 다변화에서 실적 성장 재시동인데, 자, 근데 올해 실적은 별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하는 것이라 좀 감소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16억, 그렇죠? 조금 줄어드는, 요게 참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 했어요.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한 115억, 4분기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65억, 많아야 170억인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03억,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실적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탄력을 강하게 못 받지만은 요 부분 지나면은 4분기 지나면은 여기도 요건 아마 내년 거야 아마 오타 같은데 내년에 300억, 316억. 요쪽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내년 영업이익은 한 266억.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58%. 그렇죠?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SFA는 내년 반도체 OLED 모멘텀 강화해서 실적들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차트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리포터가 맞다 틀리다 그걸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은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는 나쁘게 나왔을 때, 악재가 나왔을 때 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요, 덕산 네오룩스 한 3일 뜨고 어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한 500원 2.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한 750원 3.3% 하락했죠. 뭐 수급적으로도 좀 떴던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 오늘 3만 천주 19,000주 한 5만 주 팔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제도 한 외국인들이 한 6만 4천 주 파는 물량 대부분을 또 개인들이 한 5만 2천 주. 그래서 이틀 동안 한 10만 주 정도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난 11월 27일 날 주가가 800원 한 3.7% 뛸 때 개인들이 한 7만 원 팔았죠. 그리고 25일 날 한 800원 뜰 때 개인들이 한 2만 뭐 한 4천 주. 그렇죠? 그러면 뭐 그 전날 합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뭐 가격대 수준까지 다시 또 원위치로 쪼르륵 내려왔고, 그죠? 어떤 경우는 주가가 좀 덜 내려왔죠. 이때가 21,550원이고, 그죠? 예, 11월 20날, 그죠? 예, 근데 지금 주가는 21,150원. 뭐, 그 가격대네요, 그죠? 요 가격대. 이게 3일 떴으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11월 25일. 그리고 그 전날, 그죠? 11월 22일. 이 11월 22일이 최근 제일 저점인데, 이때가 650원, 지금 21,150원. 그렇다 따지면은, 뭐, 주가는, 지난 저점보다는 높게 있지만은, 수급적으로는, 뭐,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었던 외국인들이 전혀 물량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죠. 그런 부분이면은 전혀 걱정될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하락 반전되죠? 하락 반전이 됐을 때 21선을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나옵니다. 근데 21선 깼다가 다시 상승 반전될 때 21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밟아주고 지지 삼아서 다시 상승 전환할 때가 본격적인 그냥 전고점 돌파해서 새로운 상승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21선 맞고 빠지죠. 그죠? 요때도 그렇고. 그죠? 두 번 좀 그랬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450원. 아마 그 저점 수준 몰라겠습니다.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웬만해서는 이 저점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고, 그러면서 21선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죠? 그래서 주가가 이 21,000원이라든지 22,000원을 기준으로 옆으로 조금 세우는 모습 나오면서 맞다면서 이제는 주가가 오히려 더 21선을 지지 삼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15만 주, 어제보다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크게 덕산 네오룩스 뭐 SF에도 볼까요? 뭐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1차 때, 그러니까는 소형 OLED죠. 2016년, 17년에 또 한 15조 투자가 나왔어요. 소형 생산 설비를. 그때 뭐 거의 다 100%씩 이상 올라갔는데요. 뭐 그런 판단이면은 뭐 최소 못 가도 우리가 이 SF 기준으로 뭐 한 3만 원 말씀드렸나요? 그죠? 덕선에서 3만 원 정도. 이 고점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2016년, 17년에 소형 OLED 투자할 때 그때 아마 15조 정도 투자했어요. 그때 나왔을 때 뭐 100% 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3만 원. 이번에도 그 정도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은 있다. 물론 좀 투자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한 7년 받나요? 했기 때문에 그 투자 기간이 좀 길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부분은 있겠지만은 뭐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SF도 마찬가지죠. 그죠? 화면 보이듯이. 그죠? 안정적이고 오히려 수급적으로 보면은 SFA가,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장비 업체들이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이 소재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띈다. 뭐 SFA 지금 수급상으로 봐도 상당히 좋고, 오늘 장중에도 플러스가 나왔었죠. 한 1.75%. 그죠? 근데 뭐 시장이 원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 넘었죠. 거래량이 좀 평균치 밑도는 상당히 작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옆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아질 때 분위기를 보는 거죠. 만약에요, 이 SFA가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요즘같이 지난주와 이번주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지수가 그러면은 매도가 나오면서 누가 받쳐주지 않으면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 판단이면은 이 OLED 뭐 금주 지금 3일째 좋은 이 기사 나왔고 주가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솔케미칼 그쵸? 한솔케미칼 성적판입니다. 이것도 한솔케미칼도 어젠가요?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쵸? 주가 움직임이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이죠. 어제 한번 잠깐 왔는데 한번 차트 모양만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솔케미칼은 우리 관심 종목에 지난 9월 말인가요? 10월 초순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다가 지금 뭐 10만원 이상 돌파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 어렵게 10만원 요번에 돌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10만원, 그러니까 만 단위는 5자리고 10만 단위는 6자리죠. 심리적인 저항선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한 최소 일주일 이상 조정받다가 어제 오늘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아, 열심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 주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액트로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화웨이에 납품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11월 1일날 화웨이가 5G, 화웨이가 아니라 중국이죠. 중국이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5G 스마트폰이 생산을 하는 화웨이에 이 납품하는 액트로가 조금 수혜를 받지 않나 하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했죠.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액트로의 주요 제품인 액추에이터가 전방 시장인 카메라의 멀티화 및 고기능화로 단가 상승은 물론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수년간 실적 성장에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올해도 멀티 카메라 확대에 따른 액추에이터 물량 증가와 신규 제품인 폴디줌용 액추에이터 시장 개화를 앞두고 있어 실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진단한다라는 얘기죠. 실적도 상당히 좋죠. 2020년에 영업이익을 한 188억 보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하죠. 우리가 액토로 한번 잠깐 주가 볼까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는 아니지만은 자 그때가 11월 초순이었으니까요. 그쵸? 요때였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한 3, 4일 빠졌다가 계속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죠. 모습은 좋은 모습인데 우리는 항상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들어가는 종목은 기준점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한테 설득하겠죠. 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럼 찾아서 만들어지니까 뭐 실적이 좋아지든지 어떤 이유라든지 좋아지는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종목에 주체 세력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개인이 돼도 돼요. 제가 우리 기준으로는 개인은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나중에 팔 때 개인이 주인인 그러니까 그 주체 세력인 개인이 파는 건지 그냥 일반 개인들이 파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이 세경 하이테크 개인이 산다면 무조건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세경 하이테크 보십시오. 그쵸? 이 3만원대에서 지금 6만 7천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죠. 지금같이 장이 나쁜데도.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봅니까? 9월 하순서부터 계속적으로 봤죠. 이 전고점 돌파할 때 봤을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돌파할 때 이쯤일 거예요. 그쵸? 야, 이제 상당히 모습도 좋고 실적이라든지 재료가 갖고 있는데 조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맞지 않는다 표현을 하는 게 수급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누가 주가가 크게 뜰 때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그쪽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많이 할 때가 뜨고 걔네들이 팔면 빠지는 종목은 나중에도 이 종목이 세력들이 빠져나간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어떨 때는 개인이 사는데도 올라가고 또 어떨 때는 개인이 파는데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경 하이테크 개인이 매수한다고 무조건 못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만 안 맞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트로 뭐 지금까지 좋은 모습 상당히 기술적 차트 완성도는 상당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갖고 계시는 분만 좀 더 저는 끌고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우리 기준에만 조금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이 BH 지금 아마 하모니 관심주에서 스마트폰 관련주 한 종목 올라가 있죠, BH. 자, 이 기사가 계속 나와요. 터치 일정. 아까도 OLED 관련주 하면서도 BH 나왔지만은 이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은 많이 돼요. 특히 이제 일체형이. 그러니까는 갤럭시 폴드형이든지 5G 스마트폰이든지 거의 다 터치 일체형 OLED를 사용을 한다 그러죠. 그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BH라는 얘기예요. 이 터치 일체형이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다 그러죠. 삼성에서는 Y 옥타라 그러고,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에서는 TOE라 그러고, 그렇죠? 중국의 BEO 회사에서는 FMLOC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서로 부르는 이름이 틀리지만은 이것이 이 폴더풀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하기 위해서 터치 패널하고 디스플레이하고 합천 일체형 제품이라는 것이 이 Y 옥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BH, 그리고 삼성의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단가도 이 BH가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단가가 보통 일반 연성 인쇄 회로 기판보다 2배에서 6배 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애플도 바로 이 OLED 일체형을 쓰기 때문에 이 Y 옥타는 판매는 가속 증가하고, 뭐 삼성만 해도요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겠죠. 이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이 올해 1억대 안 될 거예요. 뭐 작은 데는 뭐 한 3천만 대 보고 좀 많은 데가 뭐 한 7, 8천만 대 되는데 내년에는 최소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판매될 걸로 보죠. 보통 스마트폰 한 개당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들어가는 것이 15개에서 17개 탑재한다고 하죠.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 이 실적 부분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마 3분기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요. 이 내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1,300억, 올해보다 한 54%. 그렇죠? 상당히. 이것이 이 증권사가 지금 NH네요. 이 증권사마다 조금 금액 차이는 있지만 다들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은 크게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차트 모양 봐야겠죠? BH. 자, 오늘도 하락했으니까 요즘 아마 요런 차트 모양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21선을 깼다가 올랐다 맞고 빠지고 21선은 계속 돌파 못하죠. 요번에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주저앉는 모습. 그러면서 밑에서는 61선이 지지해주는 모습이죠. 아마 21선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61선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가 있고, 아마 21선 주가 그리고 이 61선이 만나는 선이 한번 나올 거야. 그러면서 거래량 줄고 모습 만들고 아마 치고 가지 않나. 특히 오늘 주가 2.8% 600원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근데 개인들 매수가 겨우 8,000주다.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인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 그러니까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개인들이 산 물량이 2,000주도 안 돼요. 물론 이제 그저께 처음 빠질 때는 그 이유는 그저께는 이틀 주가가 뜬 거에 따른 반발이죠. 근데 이 그저께 주가가 100원 빠질 때 한 8만 주 가까이 개인들이 대샀는데 그 전날 개인들이 판 물량이 22만 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판 물량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그 가격대 이하로 더 내려왔는데 오히려 개인들 물량이 오히려 더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더 많이 걷어갔다라는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누구 도망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일, 61선 이게 모습을 만들면서 아마 시간이 아마 좀 걸리겠죠. 그렇게 따지면 본격적인 상승으로는 뭐 최소 합치는 골든 그래서 결집되는 모습이 나오려면 최소 뭐 한 3일, 5일 정도 걸리겠지만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홀딩이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섬침의 관점에서 요 날이 있죠. 한 30% 정도만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나머지 나오면 70%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LG 인업대 PCB 사업 정리 주가 긍정적. 저는 어차피 PCB, 그러니까 인쇄로 기판이에요. 조금 주가들이 뭐 대덕전자죠? 뭐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 또 했는데 별로 움직임은 작았죠. 이 LG 이노텍의 PCB 사업 정리에 대해서 조금 긍정과 부정이 나눠졌어요. 예, SK증권은
사업 종료가 이게 적자 사업 부분이래요. 인사율을 기반하는 부분이. 중장기 실적 및 회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칠 거다라는 판단을 했고, 반대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주가 상승 제한적, 시장의 추측성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지금 최근에 LG이노텍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 PCB 부분, 사업 부분을 접는 거를 전망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LG이노텍 주가 움직임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3,000원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3,000원 2.4% 거래량 13만 주. 뭐 어제보다는 증가했지만은 근데 평균 거래량이죠. 뭐 그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도 뭐 한 3만 주 매수했는데 뭐 그렇게 최근에 주가 상승가는 한 11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3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것도 올라갈 때 개인들의 판물량에 비해서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단순히 하나 그렇죠? LG이노텍이 그동안 남들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좀 덜 빠졌던 부분, 최근에 주가가 덜 빠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부담되는 지금 오히려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아마 LG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대세 상승장일 때는 이런 모습이면 무조건 치고 가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약세의 국면이 이어졌는데 뭐 크게 빠지는 모양은 아니다는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부분 볼까요? 삼성전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삼성전기도 그러니까는 이 폴더블 폰 그리고 5G 스마트폰 내년에 판매가 급증할 거다라는 보고서가 우세하죠. 거기에 따른 부품 조수해주는 삼성전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삼성전기 폴드폰 판매 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크게 급증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KH바텍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KH바텍에서는 폴더폰 신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조정 효과를 경쟁사 진출이 어려워 당분간 독점적인 수혜가 지속될 거다. 그래서 KH바텍에서도 이 신지 부분의 수혜, 특히 KH바텍은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올해 분기별로 흑자가 났죠. 아마 올해 전체에 따져도 흑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자난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고 또 요 지금 신재 부분이 경제사 진출이 좀 어려워서 당분간 독점적인 수혜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겠다 그런 내용이죠. 한번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오늘 한 1,000원 정도 빠졌는데, 그죠? 다 지금, 아마 IT 섹터들 모습 보면 다 요런 부분이죠. 그죠? 다 21선 돌파 못하고, 그 부분과, 그리고 61선, 그리고 가운데 주가가 껴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모습들을 만드는 기간, 다, BH도 그렇고, 이 삼성전기도 그렇고, 아마 요런 패턴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시장이 안정되고, IT 섹터가 좀 치고 가면 아마 순차적으로 다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니까, 요런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내놓고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해서 이런 종목은 미리 파악해 두자라는 그런 말씀에서 삼성전기 모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만 실적이 특히 이제 MLCC에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그 부분이 사업분이 조금 부진해서 뭐 올 초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내년서부터 아까 말한 대로 5G 스마트폰 그리고 갤럭시 폴드 뭐 판매 증가로 인해서 그 부분들 좋아진다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 결국은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올라갈지 그리고 조금 밀렸다 갈지 그 부분만 시장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난다라는 생각에서 관심 종목에는 계속적으로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한번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요. 2부 시간에 요 종목들 오늘 오전에 안 한 종목들 요 빨간색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말씀을 드린 거고, 까만색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안 나왔어. 아까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이오테크니스도 그렇고, 그죠? 그런 부분들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